네. 네,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관계할 때 했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관계인데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관계 배울 때 뭐를 우리가 좀 주로 핵심 포인트로 짚었었냐면 만약에 두 근의 합이나 두 근의 곱 혹은 그걸 이용한 다른 변형 문제들 정도 같은 경우면 굳이 근을 각자 구해놓고 더하거나 곱할 필요 없이 계수들만 가지고 충분히 합이나 곱을 간단히 구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었죠. 이것도 그렇습니다. 3차 방정식은 3개의 근이 있는데 알파 다음에 베타, 보통 베타 다음에 이렇게 쓰고 이걸 감마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약간 소문자 R자랑 비슷하지? 근데 소문자 R은 이렇게 좀 붙어 있잖아? 근데 감마는 요 사이를 뭐 이렇게 살짝 띄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약간 이제 감마라고 해서 보통 근마를 할 때 그리스 소문자 알파, 베타, 그 다음 순서로 감마 이렇게 읽어줍니다. 읽을 때는 감마라고 읽으시면 돼요. 감마. 감마.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개의 근이 나왔는데 구조가 이제 이렇게 시작되겠죠. 3차 방정식이 있을 테고요. 그럼 이제 D까지 나올 겁니다. 알파벳은. 이렇게 해서 3차 방정식의 3개의 근을 3개의 X값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근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이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갖기 위해서는 저 3차식이 이렇게 인수분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인수분해 되어 있어야 근이 알파, 베타, 감마가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는 3차 합계계수가 A니까 여기다 마지막에 A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죠. 근데 A를 붙여놓고 이제 전개하면 좌우가 서로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붙여놓고 전개할 필요 없이 등식이니까 양변을 A로 나눠도 되겠죠? 그러면 이 A는 3차 방정식이라 A는 0이 아닐 테니까요. 그럼 나누게 되면 이 3차 방정식은 X세제곱 플러스 A분의 BX제곱 플러스 A분의 CX 플러스 A분의 T는 0의 꼴이 나오고 얘로 A를 약분하고 얘를 분배했을 텐데 분배하는 과정, 그러니까 3차 아까 선생님이 그 앞쪽에서 그 곱셈 공식 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3개 가로를 곱해서 전개항을 만들 때는 이쪽 가로에서 항을 하나 뽑고 이쪽 가로에서 항을 하나 뽑고 이쪽 가로에서 항을 하나 뽑은 다음에 그걸 곱하게 되면 전개식의 항이 만들어지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X를 기준에서 봤을 때 X의 가장 최고차항은 어차피 A는 사라진 거니까 X의 최고차항은 3차겠죠? 그럼 앞쪽 가로 X, 뒤쪽 가로 X, 마지막에 X. 그럼 최고차항은 X 세제곱으로 갈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경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개수는 1일 거예요. 그 다음에 X 제곱. 그럼 앞쪽 가로 X, 가운데 X, 끝에서는 X가 아닌 마이너스 감마. 그러면 마이너스 감마 X 제곱이 돼요. 근데 그런 경우가 그것만 있지 않고 앞쪽 가로 X, 마지막 가로 X, 가운데에서 X를 피해서 마이너스 베타를 뽑으면 마이너스 베타 X 제곱. 이런 식으로 다 모으면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일 텐데 음수를 끄집어내서 모양을 써보면 이런 모양으로 X제곱의 개수가 써지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럼 X의 개수는 X 한 번, 상수 두 번이죠. 그럼 X 한 번, 그 다음에 마이너스 베타와 마이너스 감마를 곱하면 베타 감마 X. 그럼 그런 구조라면 알파 베타 X, 베타 감마 X, 감마 알파 X 이런 식이 되겠네요. 부호는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래서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X가 되고요. 마지막은 X 없이 X 3차, X 2차, X 1차, 그럼 X 없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되네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이쪽에 있는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가 서로 같은 거 되죠. 그래서 이제 좌우를 비교하는 겁니다. 각각 개수를 비교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결과에 도달하는 거죠. 여기서 세근의 합의 음수를 절로 넘기면 세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 이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과 같죠. 그래서 사실 이게 2차냐 3차냐 4차는 중요하지 않고 이게 몇 차든 간에 준비되어 있는 모든 근의 합을 구하면 항상 공식은 이겁니다. 이게 4차 방정식도 4개 근이 있겠죠. 그 4근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시고 그러면 공식이 이렇게 돼요.
100차 방정식 공식이 근이 100개 쓰일 텐데 그 100개 근을 다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여기 x 앞에 있는 개수, 걔가 얘랑 같을 텐데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얘는 a분의 c랑 같다가 되고, 마지막에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근의 곱을 구하라면 이게 2차일 때는 모든 근이 두 근이잖아요. 두 근의 곱에 플러스가 붙죠. 3차일 때는 마이너스가 붙어요. 4차일 때는 다시 플러스가 붙고 5차일 때는 마이너스가 붙어요. 그래서 이건 공식이 모든 근의 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 이런 꼴로 써줘요. 근데 플러스일 때는 이렇게 짝수차일 때는 답이 플러스로 나오고, 반대 이제 홀수차수가 되면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짝수차 방정식 모든 근의 곱을 구하시오 그러면 플러스 최고차항의 개수 분의 상수항이 되는 거고, 홀수차의 모든 근의 곱을 구하시오 그러면 마이너스 최고차항 개수분의 상수항, 이렇게 써진다는 거죠. 물론 가운데는 그때그때 바뀌겠지만 맨 앞과 맨 처음은 이런 규칙이 나름 존재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3차 방정식 근과 계수 관계고, 또 얘도 핵심 포인트는 근을 굳이 구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뭐 세 근의 합, 두 근의 곱의 합, 세 근의 곱. 뭐 한글로 쓰면 그렇거든요. 세 근의 합. 얘는 두 근의 곱의 합. 얘는 세 근의 곱. 뭐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부르는데, 저걸 구하기 위해서 이 3차 방정식을 직접 뭐 인수분해나 아니면 조립제법을 통해서 해를 구한 다음에 그걸 저기다 대입해서 풀기는 너무 귀찮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저런 방식으로 계수를 통해서 구해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왕 했으니까 좀 더 나가본다면, 만약 내가 이렇게 3차 방정식 세 근을 알아요. 세 근을 가지고 3차 방정식을 작성하시오, 만드시오, 그러면 이게 공식이에요. 이걸 한글로 써드리면 x세제곱 마이너스 세 근의 합 x제곱 플러스 두 근의 곱의 합 x 마이너스 세 근의 곱, 이렇게 써진다는 거죠. 이걸 뭐 형상화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네모 더하기 세모 더하기 별 x제곱 플러스 네모 세모 세모 별 세모 네모 x 마이너스 네모 세모 별. 근을 만약 네모 세모 별로 본다면 이런 모양으로 3차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3차 방정식의 작성까지 했고, 만약에 3차의 개수가 뭐 a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딸랑 a를 붙이는 건 아니고 알고 계시죠? 전체식에다가 이렇게 a를 갖다 붙이시면 3차 방정식의 3차의 개수가 a일 때 3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작성까지 이제 마무리했고요. 그럼 이쪽 페이지에서 여기까지는 이제 설명을 드렸고, 요 뒤에 설명이 나올까요? 네, 여기 나오네요. 이 부분. 3차 방정식의 켤레근의 성질. 이건 2차 방정식 할 때도 했었는데, 근데 2차 방정식 했었어요? 한 근이, 이건 중요한 게, 요 개수가 유리수일 때란 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개수가 유리수이면 근은 무리수까지 출현할 수 있고, 개수가 실수이면 근은 허수를 포함한 복소수까지 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유리수란 말이 있으면, 이거 조건 잘 봐야 돼요. 그리고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면 나머지 한 근은 p 마이너스 q 루트 m이 된다. 근데 3차 방정식이라 나머지 한 근은 그럼 뭐가 되나요?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은 모릅니다. 그냥 보통 알파라고 둡니다. 두 근은 켤레 성질을 갖지만 나머지 한 근까지는 켤레를 갖지 않기 때문에 걔는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알파라고 두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아셨죠? 그래서 여기 간단한 예가 뭐 허근일 때도 마찬가지죠. 켤레 복소수 형태로 나옵니다. 여기 간단한 예가 있는데 여기 있어요. 예. 이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플러스 i일 때 올려볼까요? 나머지 한 근
A, B랑 나머지 한 거를 구하시오. 그럼 나머지 한 거는 뭐예요? 나머지 그 모두. 한 거는 1-i, 나머지 한 거는 모르겠습니다가 돼요. 자, 이제는 남은 건 나머지 근 알파와 그 다음에 A, B를 구할 수 있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풀이는 근거와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겁니다. 좀 전에 배웠던 네, 이걸 이용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씁니까? 그러면 지금 세 근이잖아요? 한 근이 1 플러스 i, 나머지 한 근이 1 마이너스 i, 나머지 한 근이 알파. 그 세 근을 모두 다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2분의 b, 3과 같다. 플러스 i, 마이너스 i가 지워지고 이게 넘어갔더니 알파 값이 1이 됩니다. 그럼 알파가 1이 됐으므로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미지수가 한 개잖아요? 그럼 이 알파 1을 빨리 여기다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의 미지수가 구해질 겁니다. 근데 지금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이거는 세 근의 합을 계산한 거니까 이제는 나머지 한 근을 구했다면 이제 나머지 추가로 두 근의 곱배합. 두 근의 곱배합. 나머지 한 근 이거였죠? 1 플러스 i. 얘랑 얘랑 곱해요. 얼마인가요? 2. 얘랑 얘랑 곱하면 플러스 1 플러스 i. 얘랑 얘랑 곱하면 플러스 1 마이너스 i. 두 근의 곱배합 공식은 a분의 c, a. 그럼 얘랑 얘랑 없어지고 a 값은 4가 되고 b는 맨 끝에는 상수값이니까 세 근의 곱이 필요하겠죠? 세 근의 곱을 곱하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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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는데 얘랑 얘랑 곱하면 켤레끼리 곱이니까 실수의 제곱 더하기 허수부의 제곱 1 더하기 1이니까 2. 2에다 1 더하면 3. 그 값이 b. 왜 앞쪽에서 이렇게 배웠잖아요? a 플러스 bi랑 그 켤레근인 a 마이너스 bi를 곱하면 여기서 미안해요. 잘못 썼어요. 네, 이렇게 되죠? 네. 얘랑 얘랑 곱하면 2가 되고 거기다 1 곱하면 이제 2가 되겠네요. 됐어? 이렇게 해서 A, B, C랑 이제 알파를 구하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방식도 있고 다른 방식 하나가 더 있는데 다른 방식이 뭐냐면 3차 방정식을 직접 작성하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어쨌든 이런 3차 방정식의 A, B 값을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한 근이 1 플러스 i였고 그걸 통해서 나머지 한 근이 1 마이너스 i인 걸 알았고 나머지 한 근은 몰라서 알파라고 썼었죠. 여기서 얘네 둘을 가지고 먼저 2차식을 먼저 작성해 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이 알파, 근이 베타, 근이 감마잖아?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얘네들을 먼저 전개하겠다는 얘기예요. 전개해서 2차식을 미리 만들겠다는 얘기야. 그럼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의 꼴로 2차식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뒤에 이제 x 마이너스 알파가 붙겠죠. 예, 그런 꼴로 보시면 돼요. 얘네 둘을 가지고 먼저 이쪽을 먼저 만들겠다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네. 그럼 얘네 둘은 두 근이니까 이 두 근 이걸 가지고 2차식을 만들려면 x 제곱 두 근의 합에 부호받는데 2x 마이너스 2x 두 근의 곱 플러스 2 이해됩니까? 거기다 이제 뭘 곱한 거죠? x 마이너스 알파를 곱해서 는영 처리해서 얘랑 얘랑 같다고 두는 거예요. 근데 두다 보니까 이 알파를 구하려면 여기는 2차항 계수를 빨리 찾는 게 낫지 않을까요? 2차항을 만들려면 여기 있는 2차항과 여기 있는 상수항 마이너스 알파 x 제곱 여기는 1차랑 여기는 1차 마이너스 2x 제곱 붙이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x 제곱 됐나요? 음수 빼내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x 제곱 따라서 알파 값은 1이네요. 여기 이제 3이 돼야 되니까. 그치? 그럼 알파 1을 여기다 집어넣죠? 그럼 알파 1을 여기다 이렇게 지우고 알파 1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이제 1차항 계수는 여기는 1차랑 여기는 상수 2x 여기는 1차랑 여기는 상수는 여기는 1차 플러스 2x 4x 따라서 a 값은 4 상수항은 이렇게 곱한 게 상수항이니까 상수항 마이너스 2가 b 됐나요? 근데 아까 우리 b 값이 마이너스 2였나요? 여기 왜 안 맞아? 마이너스 A분의 B. 이거 안 붙였었나요? 네.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는 방식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두 가지 있다는 것. 첫 번째는 근거와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방법, 아니면 직접 3차 방정식을 작성해서 전개한 다음에 계수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게 더 유리한가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은찬이는 어떤 게 좀 더, 아니 꼭 유리하다고 해서 그것만 쓰라는 건 아니야.
여러분 연습할 때는 이것도 한번 써보고 저것도 한번 써보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일단 당장 보기에는 너는 지금 당장은 어떤 게 좀 더 좀 편해 보여요? 뭔가 그나마 한다고 하면은 근각에서의 나오는 게 그나마 승현이는? 비슷비슷해? 승현은 정신없다. 약 먹고 왔니? 자, 그렇습니다. 집중할 수 있겠어요? 15분밖에 안 남아서 이거 얼른 유형 하나. 잠깐만요. 유형이 하나, 둘, 셋. 이건 오늘 못하겠다. 이제 3개만 해야겠네. 3개만 잘 들으세요. 다음의 값을 구하시오. 구합시다. 이거는 구하려면 이게 필요하죠. 여기서 먼저 구해놔야 될 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3.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0. 알파 베타 감마 마이너스 5. 됐을까요? 씁시다 이거.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저식을 써야 될 텐데 좀 이건 그래도 좀 쉽지 않나요? 이렇게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집어넣으면 3의 제곱 9 마이너스 2 곱하기 0이네요. 네, 그 정답은 9입니다. 2번은 요거는 저거는 뭐지? 위 거 지울게요. 자리가 없어서. 이거는 어디서 봤던 거예요? 2개짜리 3차는 많이 보던 건데 3개짜리 3차는 공식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까먹었구나 그 사이에. 이거. 그리고 이 부분이 2분의 1 중가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의 제곱 플러스 감마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 되고 여기는 그냥 내려오고. 됐니? 그럼 이 문제는 윗게 나을까요? 아랫게 나을까요? 물어보면 윗게 나아요. 이걸 구하기 어렵거든. 이걸 하나씩 찾기 이거를 하나 찾기 어렵습니다. 이 식 가지고는. 근데 위식을 이용하는 게 낫겠죠. 그럼 위식을 이용한다면 얘는 3일 테고요. 얘는 좀 전에 구했죠. 이게 9였잖아요. 9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얘는 3 곱하기 9 플러스 5 미안합니다. 왜 이래 주는 진짜? 3 곱하기 9 마이너스 0 그래서 27 이렇게 되겠네요. 오늘 진짜 볼만하다. 내가 생각해도 볼만하다. 됐어요? 아래에 있는 거는 자 3번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어떤 것 같아요? 3번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분배? 분배라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조금 귀찮은 게 없잖아 있고. 그 모양이 딱 안 이뻐도 사실 이렇게 묶어내면 다 이 모양이 나오긴 나와. 이것도 분배하면 다 분배한 다음에 묶어내고 같이 항 모아주고 하다 보면 이 모양, 이 형태를 끌어낼 수 있는데 일단 귀찮다는 거예요.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다른 방식. 힌트. 얘랑 뭔가 알 것 같아. 3 마이너스 감마 3 마이너스 알파 3 마이너스 베타 이게 유리하죠. 쟤는 문자가 3개나 되잖아. 근데 이렇게 되면
일단 문자가 나오긴 하지만 차수가 일단 떨어져서 문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계산이 단순해지겠죠. 얘를 분배하면 일단 상성은 27이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숫자 하나 문자 두 번이라면 플러스 3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나올 테고요. 그 다음에 숫자 두 번 문자 한 번이면 마이너스 9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마지막은 문자만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27 얘는 없어졌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7 여기 플러스 5 이 정답은 5가 됩니다.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이렇게 돌 때 이거를 세근으로 하는 3차 기수 1인 3차 방정식 구하랍니다. 세근이 얘예요. 이렇게가 세근이에요. 그럼 어떻게 구하죠? 세근을 가지고 3차 방정식을 만들려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 그러니까 네모, 세모, 별이 세근이니까 세근은 더한 값의 x제곱 x의 개수는 두 근을 곱한 값 알파 베타 플러스 이렇게 곱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나오겠죠? 하나씩.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곱하고 더하기 이렇게 곱하고 더하기 이렇게 곱하고 그럼 하다 보면 여기 알파 베타 여기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나올 테고 그 다음에 그들 합이 나올 테고 이렇게 알파 이렇게 베타 이렇게 베타 이렇게 감마 이렇게 감마 이렇게 알파 이게 몇 개씩 나와요? 두 개씩 이렇게. 그 다음은 아까 말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나오고 그 다음은 상수항이 1 더하기 1 더하기 1 3 이렇게 돼요. 맞습니까? 네. 그럼 마지막은 이거 다 곱한 값. 저 다 곱하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 아까 말한 게 세 개가 와서 문자를 제일 많이 뽑으면 이렇게 나올 테고요. 두 개씩 뽑으면 이렇게 하나씩 뽑으면 이렇게 나올 테고 마지막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거를 요 자리에다가 쓰고 그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되겠죠. 네, 조금 귀찮지만 뭐 일단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3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감마 1 이거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요. 그럼 x 세제곱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3에다가 3 더하면 6 마이너스 6x 제곱 여기 계산해 봅시다. 여기 6 나와요. 여기는 마이너스 2 나오고 여기는 3이니까 합치면 7x 상수항 여기요 1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3 더하기 1 그러면 합치면 3 네, 마이너스 3 이렇게 3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겠더라. 조금 귀찮긴 하지만 뭐 그리 어려운 건 아닙니다. 네, 천천히 하시면 돼요. 다음 마지막 유형. 네. 자, 다음 3차 방정식에 한 근이 1 플러스 i일 때 ab 값을 구하시오. 아까 비슷한 문제 풀었었죠? 한 근이 1 플러스 i, 나머지 한 근은 1 마이너스 i, 나머지 하나는 모릅니다. 근과 계수형을 써봅시다. 그럼 이랬을 때 세 근의 합은 첫 번째 세 근의 합. 세 근의 합 공식. 마이너스 a분의 b, a. 이걸 실제로 세 근을 다 더하면 여기는
일단 구해는 놓을게요. 이렇게 다 더하게 되면 2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겠네요. 두 번째, 두근의 곱해합. 얘랑 얘랑 곱해요. 그럼 2가 되고요. 얘랑 얘랑 곱해요. 그럼 플러스 알파 i. 얘랑 얘랑 곱해요. 그럼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i. 그러면 두근의 곱해합인 a분의 c 마이너스 4. 여기 플러스 알파 i 마이너스 알파 i는 지워지고 이 길로 넘어가면 2알파가 마이너스 6이니까 알파 값은 마이너스 3이네요. 나머지 한 건 마이너스 3인 걸 알아냈어요. 그럼 여기서 아까 알파값 마이너스 3에다 집어넣으면 이제 a 값이 나오죠? 여기 마이너스 1이 되고 a 값은 2 나옵니다. a 값 1, 나머지 한 건 알파 마이너스 3. 이제 b값만 구하면 돼요. b값 구하려면 상수항이죠? 그럼 세근의 곱, 얘랑 얘랑 곱하면 2가 되고 2에다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6.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6. 공식상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d, 마이너스 p. b값은 6. 이렇게 해서 나머지 한 근과 a, b를 충분히 구해낼 수 있습니다. 괜찮겠습니까?